네, 기본은 박스예요. 아까 이거 설명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 헬로버트 공룡기처럼 이게 쓴 거예요. 여기 아까 요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50%가 있었는데, 밀폐는 50%를 다 버렸어. 좀 아까운 거야, 이게. 이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죽여도 되나? 그래서 미안한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바로 기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있잖아요. 아까 비디오, MIT 공대 비디오 본 거 있죠? 이게 보면 요게 스프링이 되고 얘가 질량이 되죠. 이거는 뭐가 같냐고 하면 요게 질량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런데 흔드는 지점이 여기를 흔들어줘, 여기를. 힘이 여기로 간다고, 힘이. 그쵸? 이렇게 흔드는 거 있죠? 그치?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니까. 이거는 힘이 여기로 간다고. 힘이 여기 있을 때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 또 달라요? 어쨌든 여기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공진점이 되면 이게 내가 밑에 내려올 때 올라온다는 그게 공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원래는 이거 플러스였으면 이게 고압이었으면 이게 저압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얘를 통과하는 순간 얘가 다시 고압으로 바뀌어요. 상이 뒤집혀버린다. 요걸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되게 좋은 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쵸? 그런데 얘는 어디 봤냐고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 K하고 M이, 루트 M분의 K가 요거 딱 되는, 요 공진 주파수. 여기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근 주파수 있잖아요. 요걸 잘 맞춰야 되는 거지. 이걸 어디다 맞춰야 되냐고 하면, 원래 유닛이 요렇게 있을 때는, 요게, 요렇게 됐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박스에 넣다 보니까 요게 요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게. 근데 이제 이게 포트를 뚫어가지고, 요 포트 요 녀석을 보고, 너는 요거 여기 내줘. 포트니까, 그치?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렇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 포트가 이 저음을 내주는 거야. 잃어버린 저음을 내주는 거야. 어떻게? 상을 뒤집나 아주 놀라운 일로 가죠. 헬로버트 공룡기를 위해서 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 미러형 스피커라고 있어요. 길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길게 가다 보면 있잖아요. 음속 때문에 가다 보면 뒤집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요거는 가다가 보니까 시간 지연 때문에 뒤집히는 거고 그게 미러형이고 이거는 헬로버트 공룡기를 이용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뒤집혀주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공기가 있고 뭔가 이렇게 포트를 탁 뚫어주니까 있잖아요.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뒤집어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미러형이든 기공형이든 요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를 갖다가 저음에다가 쏟아가지고 있잖아요. 저음이 좀 나오고. 저거는 더러운 소리다. 기본적으로 저걸 어떻게 잘 이게 다죽결해가지고 좋은 소리를 만들어주느냐가 지금 기공형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입니다. 저 안에 130dB짜리 엄청난 소리예요. 굉장히 작은 방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니까 막 온갖 정제파가 더러운 정제파가 방 작아지면 정제파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또 이 단단하게 거의 반사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막 반사되어 있는 게 그 더러운 저음이 어쨌든 이 포트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음만 나오면 되는데 그 주파수만 나오면 되는데 요게 아까처럼 요거만 나오면 되는데 요게 저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걸 어떻게 없애주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좀 되게 잘못된 건데 스피커 면적을 위반하잖아요. 그걸 위반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거도 그런데 이게 지금 6.5인치예요. 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지름 곱하기 3.1세 보면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근데 포트 면적은 그만하죠. 그러면 얘가 팍팍 움직이면 공기가 일로도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엄청난 병목이 생긴다고. 출력이 커지면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보면 팍팍팍 이런 소리 나와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1Hz부터 이런 일이 생겨요. 1Hz가 아니라 0.1Hz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 포트 노이즈가 없는 기공형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방법이 뭐냐고 하면 요 진동판 사이즈하고 포트 사이즈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1대1로. 이게 6.5인치면 6.5인치. 다이다이로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SR 스피커는 크게 틀죠. 그때는 거의 같아져야 돼요, 사실. 그렇게 안 그러면 노이즈가 굉장히 그래서 그 밀폐형 인클로저 그 우퍼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그 SR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홈시어터나 이런 데 보면은 같은 인치수의 그 폰지를 붙여서 그 압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 주위에서 그럼 패시브 라이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그 뒤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질문 같은데 알고 보면 별로 그걸 좀 이따 설명 나와, 일단. 지금 헬리월츠 공장을 이용한 그 주파수 위에 있는 부분을 다뭐 그냥 약화시키는 뭐 그런 꼼제가 있어요. 악화시킬? 아, 약화. 잘못 들었어. 그 이야기 해줬잖아요, 아까. 그런 게 좀 나와야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포트로 나오는 그 있잖아요. 유체를 있잖아요. 잘 컨트롤 해야 되는 방법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좀. 제가 이 교육자를 만들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다 넣겠다. 그게 있어요. 이제 그 분포형, 저항을 넣는 거예요, 저항. 유체 저항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돼서. 뭐 이야기했다 말았지? 저 질문 있는데 저기 항이 왜 뒤집히는 거예요? 어? 저쪽에 포트로 나올 때 항이 뒤집힌다면 항 뒤집힌 이유가 어제 동영상 봤어, 안 봤어? 또 보여줘? 좋아, 또 보여주겠어. 당신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목이 뭐지? 옛날 자,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요 작대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네. 이게 이제 스피커. 네. 그리고 여기 스프링 있죠? 이쪽에 박스 세적이에요. 여기 도근 있죠? 이게 질량인 거예요. 포트 내인 질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밀어주면 처음에는 같이 움직여 두 개가. 그러다가 이제 공민점이 되면 있잖아요. 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스피커예요, 스피커. 스피커 유닛의 움직임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박스, 얘가 포트에 있는 공기 질량인 거예요. 스피커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지. 유닛이. 처음에 같이 움직이죠. 요 방향 같잖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요거는 이제 공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포트 내에서 공기가 움직임이라고 했죠. 요게. 이거 유닛이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공리점이 그랬어요. 서로 방향이 반대죠. 위로 올라갈 때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죠. 이쪽 상이 바뀐다고. 미치듯이 움직이죠. 공리점이 되면 포트로 막 훅훅 나오는 거예요. 터뷸런스가 막 생기는 거죠. 이것도 또 상이 바뀌어서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공기점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호형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로 많이 합시다. 그래서 이 포트가 있잖아요. 이거는 포트가 내주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여기서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주는 건데 그때는 유닛은 별로 운동을 안 해도 돼요. 아까도 본인쯤 보니까 유닛 별로 운동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브레이크가 된다 그랬죠. 배합 장면에 그랬죠. 이거 운동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포트가. 그래서 유닛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야. 40회까지 내줘야 되는데 나는 80까지만 내주면 되고 내 동생이 70, 60, 50, 40 다 내주니까. 내가 조금만 탁 치더라도 얘가 어이구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러운 소리가 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밀펜이에요. 자, 그 관점에서 봅시다. 그래서 박스 공명 주파수 근처에서 작은 콘 이동 거리, 콘이 별로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스피커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많이 안 줄여도 되는 거니까. 변이 때문에 일어나는 파워 충출해서 본다고 하면 한 2배 정도가 파워를 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얘가 보이스코일이 많이 안 움직이죠. 그치? 아까 조금밖에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매국도 작은 거예요.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외국도 적어. 그래서 이게 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조금 더 기공형으로 쫙, 지금도 기공형. 더 컨트롤 해줄 수 있어. 변이도 적게 움직여도 돼. 그리고 오봉 이렇게 보스쿨도 많이 안 감아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더 낮은 주파수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 주파수 말고 있잖아요. 요 밑에 주파수로 가버리면 변이는 급격하게 커져요. 그 차이를 쓰면 안 돼요. 왜 쓰냐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예를 들면 1Hz라고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천천히 가면 여기서 공기로 수수 다 빠져버리죠. 그렇죠. 이 막혀있을 때는 이게 딱 막혀있을 때는 얘가 눌러주다가 얘가 잘 안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뚫려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게 막 쑥쑥쑥쑥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긴점 부분이 가면 얘는 이제 거의 스탑이 돼버리고 얘가 팍팍팍팍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저주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밀펜, 이게 기공형 밀펜. 저주파수가 들어가 버리면 진짜 이게 턱턱턱 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왜곡도 급격하게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스피커들 보면 지금 액티브 타입 같은 경우는 IM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패시브 타입 앰프만 따로 팔 때 같은 경우는 20Hz 이상 차단 필터라든지 30Hz 설정하게 돼 있죠. 밀펜일 때는 그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공형일 때는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거 안 해주면 스피커 내구성부터 해가지고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이거는 나중에 시뮬레이션 편에 다 나오니까 오늘은 프로그램 많이 보여줄 거거든요. 다 나오니까. 그래서 동일 유닛 사용 시 밀폐보다 더 낮은 주파수가 생긴다. 이거 좋은 거죠. 왜? 푸트라는 동생이, 깡패 동생이 정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기공형 박스가 되면 유닛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요. 응?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저걸 안 내줘도 되죠. 내 동생, 깡패 같은 동생이 하나 있잖아. 얘가 포트에서 푹 내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콘 무게가 적어도 돼. F제로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단 주파수 상당히 높아도 되고 콘 이동 거리가 짧아. 되게 좋아. 왜? 내 동생이 있으니까. 그리고 구멍이 뻥 뚫려있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얘가 좀 제어가 잘 되는 놈이 돼요. 네, 구멍이 뚫려있죠. 아까 망나니 같은 놈은 집에 가져온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이 개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제어가 잘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0.2, 뭐 0.3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EBP 같은 경우는 100 정도가 좋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요거. 이렇게 내 동생이 팍팍팍 하는데 요거만 보면 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는 거 이게. 요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나오는 걸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한 조처를 안 하면 이 조처가 없으면 우리가 들을 만한 소리. 이 조처까지 들어가면 이제 진짜 하이파이 스피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요거 면적 대비 있잖아요. 요거 면적 대비 이 면적 있잖아요. 이게 3대1, 4대1 정도 되죠. 1대1로 되는 것들은 PASR 쪽이고요. 1대1, 2대1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3분의 1. 그러니까 이거 포트 군용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유닛 해가지고 퍽퍽퍽 찍어보는 거 이렇게 4개 단위가 가득 차. 그러니까 상당히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과도 특성은 최상의 밀폐형 박스 우퍼보다 못하다. 특성은 밀폐형이 나타나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이 그렇지만 출력을 전해줄 수 있고 더 작게 만들어줄 수 있고 저음이 더 나오고 하나 그걸 버릴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면 아까 나빠진 점이 있었잖아요.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나오는 거. 저건 어떻게 또 잘 할 건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공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보니까 톤 이동 거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외국이 작아지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아까 그 박스 공유 주파수 낮은 주파수는 있잖아요. 변이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예, 거기서는 절대 내주면 안 돼요. 다 잘라져요. 그게 뭐 큰 스피커는 20Hz 수도 있고 작은 스피커는 50Hz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 다 차단. 그 밑에는 절대 내주면 안 돼요.
내줘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래야겠고요. 이제 뭐냐면 아까 이게 뽕이 2개 생긴다 그랬죠? 어제 설명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상이 안 뒤집힌 상태에서 굉장히 강한 이제 그게 그 유속이 공기가 이제 포트로 나가는 거고, 이건 상이 뒤집힌 상태에서 나가는 건데 공린점 이상이기 때문에 유닛 자체가 변이가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속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압축이 안 생겨.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지금 똑같은 1와트인데 있잖아요. 2인치, 3인치, 4인치, 6인치 포트를 뚫어본 거야. 근데 6인치일 때는 이렇게 뻥 솟았죠, 그렇죠? 유속이 잘 들어가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2인치로 가니까 있잖아요. 거의 못 움직이죠. 확 꺼져버렸죠. 이 말은 잘 못 움직이는 공기야. 왜? 병목이 생겨가지고. 그냥 우퍼 유에서 이만큼 큰데 포트가 요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목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터뷸런스 노이즈가 생겨요. 터뷸런스 노이즈가 생기면 있잖아요. 포트가 막히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더 못 오르는 거지. 이게 1와트일 때, 1와트. 중요한 건 1와트일 때. 그래서 대부분의 포트는 비전의 특성이 나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있잖아. 내가 이거 6인치를 맞춰놓은 거 6인치 벤트로 있잖아요. 6인치짜리예요. 그런데 출력을 높여보는 거야. 1와트, 5와트, 10와트, 20, 30. 쭉 올라가고 줄어들죠. 관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에피저도 올라가고 또 임피던스 피크도 계속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서 계속 줄어들잖아요. 피크가 줄어들잖아요.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막히는 게 뭘까요? 노이즈. 포트 노이즈. 질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포트에서 그 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저 임피던스 피크점이 아니라 저 아래점이잖아요. 아니,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피크점에서. 그러면 저 지금 저거는 지금 유닛의 임피던스를 잰 건데, 그러면 이게 왜 여기가 더 많이 나오냐 그러면요. 예, 저주파도로 갈수록 있잖아요. 변이가 더 커진다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밀어내는 요소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트를 통해서 나오면 여기가 이제, 왜냐 그러면 여기는 뭐 나중에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쳐요. 이 부분까지도. 더 막아지면 있잖아. 여기 요렇게 되면서 있잖아. 요렇게 올라와. 이런 식이 돼요. 여기까지도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심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쪽이 있잖아요. 이게 그 우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변이를 하는 거예요. 유닛이. 그럼 유닛 자체가 많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아까 여기서 유닛이 브레이크 걸려서 있어요. 그렇죠? 배압 때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쪽에서는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더 많은 변이를 움직이면서 유닛 자체가 더 많이 흔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포트 입장에서 포트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해놨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유닛이 배압 때문에 못 떨어졌을 때는 얘가 뽑아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밑에는 가면 이게 푹푹푹 이렇게 이제 유닛이 푹푹 변이가 막 1mm, 2mm, 3mm, 4mm까지 내줄 수 있는 구간이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저주파수로 갈수록 변이가 12dB 옥탑으로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하게 포트 막힘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라. 이해가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4인치 벤트예요. 4인치 벤트인데 4인치 기공을 달아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력이 높아지면 있잖아요. 이게 쑥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아까 동적 특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2인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좀 심해져. 이 동적 특성이. 그리고 밀폐형보다는 있잖아요. 기공형이 이 특성이 좀 더 심해요. 그러니까 밀폐형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크나 작으나 음색 변화가 적은데 있잖아요. 기공형은 그 작게 들 때 크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저주파수하고 이 밸런스가 더 많이 차이 납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질문하신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2인치를 너무 작게 했잖아요. 작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1와트, 5와트, 10와트 가니까 있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죠. 여기까지 영향 확정된다. 이거는 있잖아요. 저기 그 포트 레드런스까지 이제 바뀐다. 그까지 이제
저항 커진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하게 있잖아요. 진짜 가까이 되면 쑥쑥쑥 들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전기적 임피던스죠, 그렇죠? 아까 신발단에 저거 있죠, 지금 다 충치해보면 있죠. 일단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1와트 넣어보고 10와트 넣어보고 앰프 키워가면서 있잖아요. 해보면 그게 다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간단하게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걸 뭐 내 기록해가지고 들어보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생기면 아, 내가 지금 뭔가 좀 설계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래서 아까 2인치 기공이 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이게 더 많이 솟아있죠. 포트가 작아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포트를 작게 좀 크게 뚫면 되지?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는 거예요. 속사정기다 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 그러면 내가 공유 주파수를 40Hz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형이 나보고 40Hz도 나오라고 하다 보면 있잖아요. 요 관의 길이하고 이게 면적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의 면적하고 관의 길이하고. 이게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있잖아요. 저주파수가 나와.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런데 저주파수가 나오는데 터뷸런스는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이게 벌려주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벌려주면 또 나 형이 40Hz 맞추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이 벌려주면 있잖아요. 길이가 더 길어져야 돼요. 그렇죠? 길이가 길어지면 또 40Hz 맞춰줄 수가 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정제파가 또 생기죠. 간길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짧고 커지면 F0가 저기 한 200Hz가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나는 40Hz 네가 이게 내주라고 이제 200Hz 내주겠는 거야. 형이 이미 200Hz 잘 내주고 있는데 니까지 200Hz 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형이 못하는데 나는 80Hz 내주니까 너는 40을 내줘. 여기 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해주면 길어져야 되잖아. 내 이게 박스 여기 뎁스가 있잖아. 2cm밖에 안 되는데 계산해보니까 이게 3cm가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뭐 튀어나옵니까 이게? 아니면 꺾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 사람 유혹이 뭐냐? 이게 작게 해주면 길이가 줄어들어요. 10cm, 5cm 줄어들어요. 요만큼 해주면 이게 이제 길이가 있잖아요. 한 3cm로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크게 틀면 난리도 아니겠죠. 뭐 휘슬 소리 날 수 있어. 휘휘휘. 그 밥할 때 나오는 있잖아요. 쉬 밥할 때 나오는 소리가 나왔어. 너무 작아. 밥 됐나? 막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얘가죠. 이게 그 시간을 다 써야 된다. 근데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줄 때 보면 기계는 알려주지. 뭐 길이가 나는 3cm, 5cm 이상 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 줄어드는데도 그래 쓰는 거야. 제가 이게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거 한 10분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1와트부터 생겨요. 크게 되고 별로 안 좋지. 크게 안 듣지. 이렇게 작아지면 안 돼요. 내가 근데 집에서 자취방에서 작게 든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공연용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드라이브 면적과 유사할 정도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가져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스피커 있잖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 면적 대비 요거 면적이 있잖아요. 한 4대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죠. 이제 내가 집에 있는 스피커 있잖아요. 요거 면적 대비 있잖아요. 요거 나는 두루마리 정도 이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근데 스피커는 6.5인치야.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보면 조금 크게 들으면 그래서 아까 파이프 공명이 있잖아요. 아까 그 포트의 길이에 대한 그 정제파 있잖아요. 길이. 이거는 한 1, 2dB 정도 밖에 영향을 안 미치는 데 반해서 이 터뷸런스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노박사 아까 이야기한 거 있잖아. 이거는 웨이팅을 보면 터뷸런스보다 한참 밑이라고. 그것도 잡아주면 좋겠지. 그래서 1차적으로는 터뷸런스 노이즈를 잡는 게 1차적인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레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들을 수도 판단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임전선을 찍어서라도 쌍봉 낙타에서 이렇게 작은 쪽 이 봉을 열심히 쳐다보라. 그래서 이제 하이파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크기예요. 4인치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1인치 기공을 사용해라.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4, 5인치 뭐 그 다음에 2인치 드라이브 2인치 포트는 4, 5인치 유닛에 적합하고 우리가 5인치 한 2인치 정도 2인치면 직경이 5cm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작은 게 아니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인치 정도다 그러면 3인치 포트 그 다음에 8에서 10인치다 그러면 4인치 정도 그 다음에 10에서 15인치 된다 그러면 6인치 생각보다 크죠? 저 정도 줘야 조소리가 나온다. 저는 적게 들을 건데요. 그러면 더 작아져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있잖아요. 요게 이거 벽하고 있잖아요. 7cm 이상 찍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이상. 너무 붙여버리면 있잖아요. 저게 아까 박스하고 얘가 있잖아요. 스프링하고 질량으로 작용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겠죠. 럼프도 먼저 작용하고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나갈 때 있잖아요. 굉장히 여기까지 포트가 이게 여기까지 붙을 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굉장히 튀면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7cm 이상 띄워줘라. 아니면 구부러서 사용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이거 많이 못 키워줘요. 트릭이 뭐냐? 요거가 나팔을 만들어준 게 나팔. 근데 중요한 거는 양쪽으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한쪽만 하면 아까 스피커가 한쪽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다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소용돌이 있죠. 소용돌이. 이게 관의 길이를 줄이고 관을 막 넣을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F제로 올라가고 막 그런다. 그래서 요거 없애주려면 무조건 나팔해라. 나팔이 중요하다. 나팔. 그래서 그래서 나팔을 하면 있잖아요. 이게 저주파도 더 잘 나오죠. F0가 여기인데 있잖아요. F0가 여기인데 저기도 잘 나온다고. 그 말은 여기가 좋아진 거예요. 여기가. F0 밑에 부분이니까. 그쵸?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팔 다른 거라. 돈 아낀다고 한쪽을 달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딤플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별 효과 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하고 면적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똥구멍처럼 생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나팔이 혼 같은 역할을 한다 얘기예요. 아니 이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들어올 때 그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것보다는 완만하게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잖아요. 나팔이더라도 맨 가운데 있잖아요. 맨 가운데 면적이 제일 중요한 거고 있잖아요. 면적이 아까 크게라고 그랬죠. 그렇죠? 양쪽 가상위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천천히 커지는 게 좋은 거죠. 요런 거 사용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사이 면적인 거예요. 요거 면적. 요 면적이 똑같다고 하면 있잖아요. 요 면적이 똑같다고 하면 똑같이 한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요쪽도 똑같이 요렇게. 근데 헬리몰트 공명 시계는 저렇게 공기 그 관안의 공기 질량으로 저렇게 해도 똑같이 공기 질량으로 작용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는 그러면 뭐 관악기는 그럼 소리 안 나게 나팔로 다 돼 있는데 안 합니다. 그러면 저기 가운데 면적만 저렇게 갖게 해주면은 저게 원 형태가 아니라 타원이라든가 그렇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면적이. 공기가 나갈 때 나온 면적이 있잖아요. 약간 사각형이면 있잖아요. 엣지 부분에서 있잖아요. 까먹는 부분도 있어요. 흑격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뭐 이게 오발 타입이든 원형 타입이든 그런 건 그렇게 상관없어요. 사각형일 때는 조금 더 크게 줘야 돼요. 요 유체가 요 구수평이 있잖아요. 근데 가로 곱하기 서로 면적하고 파열 제곱 면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체 입장에서. 사각형 하지 마. 뭐 사각형 하고 싶으세요? 근데 PVC 파이프 사면 되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포트 위치거든요. 이게 좀 재밌어.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이 많이 해보니까 4인치와 6인치의 직경의 기공의 경우에는 드라이브하고 기공 거리를 가까이 두는 게 좋대. 그러니까 큰 포트 있잖아요. 큰 포트는 좀 가까이 두는 게 좋고 3인치 기공 우리 일반적으로 3인치 좋죠. 그거는 유닛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좋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그렇게 하니까 노이즈가 좀 적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포트를 2개 달 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거리, 등거리, 같은 거리가 좋더라. 이건 이제 사람들이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포트를 뒤를 뚫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뒤를 뚫음으로 해서 오는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고 한데 일단 포트를 뒤로 뚫으면 있잖아요. 포트 노이즈가 이제 내가 귀를 덜 들리겠지. 내가 날 직접 바라보고 확 나오는 거보다. 네. 그래서 포트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약간의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고 하면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미상이 안 맞는 거예요. 타임 문제가. 우프 시간하고 여기서 나오면 시간하고 달라진다라는 그런 또 문제가 있어요. 약간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잘 모르겠어.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 맡깁니다. 앞으로 뚫는 경우도 있고 뒤로 뚫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옆으로 뚫는 경우도 있고 밑으로 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뚫었는데 북실프다. 그건 미치는 놈이죠. 그건 맡기는 거니까. 선판이 올린데 밑으로 뚫었나? 완전 바보지 바보. 그런 경우는 없겠지. 폰처럼 폰악기처럼 이렇게 커브로는 패스하고 그 안에 면적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일직선이 아니라 커브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만드는 거는 자기 자유예요. 중요한 거는 가운데 기준에서 이쪽하고 대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렇죠? 여기 이쪽이 대칭. 이쪽하고 이쪽이 반드시 대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게 대칭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돌돌돌 빼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뒤에는 엘리먼트 공명기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이 돌돌을 꽂아서 넣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니에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유체가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거든요. 수축화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 하려면 오늘 못해. 이게 다 못 끝내. 하이파이가 얼마나 사실 뭐 앉아 계시면 할 이야기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다. 난 안 그렇던데 막 시작해가지고. 네, 나는 이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고. 니 몇 개 만들어봤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 포트로 나오는 저 더러운 걸 아까 제어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은 바스켓 댐핑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닛 뒤에 바스켓 있잖아요. 유닛 뒤에 후면 있잖아요. 거기다가 천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스타킹 같은 거. 그러면 확 뿜어져 나올 때 있잖아요. 일단은 원천적인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제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유닛 프레임 뒤쪽 구멍을 갖다가 천으로 감싸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더러운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원천을 조져야 되는 거예요. 원천을. 뭐 뒤에 끝단 해가지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얘 소음이 생기는 그 원천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줄여 나가야지 일단 퍼지고 나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원천을 갖다가 내가 막아주겠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공에 댐핑을 해주는 거야. 구멍이 많은 천을 있잖아요. 기공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스타킹을 잠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 유설이 천천히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박스 내에다 흠질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포트 있잖아요. 저기다가 있잖아요. 스트로 있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스트로 뭐 돈 많이 버니까 훔쳐 와가지고 있잖아요. 기공에 내가 딱 깨보면 있잖아요. 이게 마찰 저항 게 이제 그 아까는 한 개 덩어리로 나올 게 스트로로 살 공에다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마찰 저항이 커져서 이렇게 좀 자문해지는 큐컷이 확 이렇게 제어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기는 좀 민망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바스켓을 댐핑시킬래, 기공을 댐핑시킬래, 그 다음에 인클로저 넬을 갖다가 댐핑을 시킬래, 아니면 기공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포형 저항을 달아서 이렇게 기공이 한 개의 구멍이 아니고 여러 개의 구멍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아니 참 고생이 많아. 점 내주기 위해서 고생을 한다면 얘가 완전 망나니 같은 애가 그랬죠. 그래서 잘 제어를 잘 시켜가지고 뽑아내야 된다는.
그렇게 하면 기공형도 소리가 굉장히 좋은 기분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럼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거 좀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만들면 그냥 들을만한 소리를 기록합니다. 다음은 패시브 라데이터. 아까 질문하셨죠? 이런 게 달려있는 거 이런 게 자석도 없어. 요거는 요 기공을 대체하는 거예요. 요거를 네? 기공을 대체하는 거라고. 이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빨리 나가야 돼. 큰일 났다. 유닛이 있잖아요. 유닛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여기다가 이 포트를 뚫었다고 그랬죠. 포트를. 그럼 이거는 요렇게 보면 이게 요렇게 돼가지고 요거랑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 내가 이거는 탄성 같은 거라고 그랬고 요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이건 질량을 역할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더러운 게 나오잖아. 이게 안 나오게 하면서 이 상을 뒤집혀주는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은 고민을 해본 거예요. 혁신적인 발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발명이 그래서 탄생한 거는 탄성하고 질량? 탄성하고 질량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쵸? 그치? 그러면 이걸 탄성하고 질량이 있는 뭔가를 이렇게 뭐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질량이고 이게 탄성으로 다니는 알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질량일 거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공긴 시스템이기 때문에 뒤집히는 거, 상 뒤집히는 거 똑같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패시브 라데이터. 좋은 점 뭐냐? 요 더러운 게 바깥으로 안 나와. 고민할 게 없어. 설계도 되게 쉬워. 또 두 번째, 아까 요 주파수를 아까 40Hz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작아져야 되고 풀도 노이즈 생기고 크게 하니까 길어져야 되고 이런 일이 없어. 여긴 질량 결국 요걸 갖다가 길게 좀 하는 게 뭐 조절하겠어요? 질량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량 10g짜리 20g짜리 뭐 돌멩이가 달면 되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질량을. 다른 말로 질량을 조절한다는 말은 이게 포트 길이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지. 크기하고. 그리고 요 박스 사이즈 이런 것들 탄성으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이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안에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나와. 와 이거 진짜 좋다. 좋죠? 그리고 저음도 더 나와. 완전히 왔다잖아 이거. 그런데 지금 패시브 라데이터 제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블루투스 같은 이렇게 작은 스피커 있잖아요. 이거는 신과 같은 작은 스피커. 근데 큰 스피커는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기공을 없애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 없애주고 요거는 다른 거예요. 일종의 체력도 좀 크게 쓸 수 있겠죠. 이 안에. 그렇죠? 그리고 기공에 의한 착색, 바람소리 잡음, 더러운 내부음이 안 나온다는 거지. 바깥에. 뭐 그렇다고 해서 안에다가 흡음재를 안 넣어주면 될까요? 그건 아니지. 흡음재 안 넣어주면 저 우퍼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흡음재 넣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기공의 길이가 박스의 내부 치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제어 가능하다. 질량 조금만 더 되면 되는 거니까. 제작력이 쉽다. 되게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 밀폐인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안 나오죠. 그렇죠? 이 점이 이제 안 나왔다고. 밀폐인데. 그래서 이제 한 게 기공형이에요. 기공형. 기공형이 뭐냐고 하면 점선. 점선. 이렇게. 그런데 패시브 라데이터를 갖다가 패시브 라데이터 하니까 거의 같이 점이 다 나오죠. 하지만 여기는 급격하게 슬로프가 생기는 거야. 빵 튀고 이렇게 나와. 점은 확실히 나왔죠. 거의 기공형이랑 유사하게. 하지만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고 샥 떨어지죠. 그럼 저기서는 굉장히 나쁜 동적 특성이 나쁘게 나와요.
뭔가 급격히 바뀌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주파수 도면에서 급격하게 바뀌는 것들은 타임 도면에서는 굉장히 더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기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과도 특성이 되게 나요. 타임 도면 특성이 굉장히 나요. 좋은 소리는 별로 안 해요. 하지만 저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이게 여기 패시브 라디오에 들어있는 데 있잖아. 여기 패시브 라디오에 들어있잖아. 이게 지가 많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어른이니까. 지가 아까 공기가 뭐 쑥쑥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얘는 너무 많이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큰 출력은 또 힘들어. 또 큰 출력하면 있잖아요. 스파이더하고 서라운드 이것도 아까 점성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요게 갖고 있는 또 왜곡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에서는 터뷸런스 놓이는 게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있잖아요. 패시브 라디오 때 서스펜션 이게 많이 움직이면 큰 왜곡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력에서는 안 써. 홈 오디오에서도 웬만하면 잘 안 써. 한 열에 한 대 정도 쓰려나. 한때 있잖아요. 이게 90년대 때 발견이 됐다 했는데 그 뒤에 확 나오다가 있잖아요. 잘 안 나와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음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작은 스피커 계열에서는 이게 신인 거지. 왜 신이냐? 일단은 안이 막혀 있어요. 이물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 빗물도 안 들어가. 방수가 확실하게 돼. 그렇죠? 이런 내구성 인간들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들기 쉬워. 그래서 지금 보스 사운드리커 미니를 이렇게 위시한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는 한 10이면 9개 정도 아마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은 미러형인 거예요. 미러형. 이건 아까 뭐냐고 하면 아까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은 고압이 되겠죠. 그럼 뒤는 저압이 되죠. 그러니까 헬름hol츠 공명기로 영향해서 나오는 게 고압으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헬름hol츠 공명기라는 걸 통해서 통과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저압이 나왔죠.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움직였어요. 고압 저압이 나왔는데 이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또 오니까 마치 고압으로 바뀌어요. 왜? 음속이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340m밖에 안 날아가. 적당히 길게 좀 있잖아요. 이런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서 상이 뒤집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0Hz 부분이라고 하면 야 2m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 그러면 상이 뒤집히는 거야. 그럼 200Hz 부분하고 그 언저리에서만 바뀐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다른 주파수에서는 안 돼. 그럼 내가 필요한 것들은 200Hz 부분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 뒤로 나온 것들은 앞으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앞으로 예를 들면 20에서 20km가 나왔다면 요 뒤로 나오는 것들도 20에서 20km까지 다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고주파수 필요 없고 나는 100Hz 부분만 필요해. 그러면 1kHz 그 위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한다고? 이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올 때 다 없어져. 너는 살아남은 거는 저것만 살아남겠죠. 저주파수만. 그렇죠? 파장이 길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놈이 이제 승자가 돼가지고 상이 뒤집혀가지고 나와서 더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은사님이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기 남자야.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남자야. 옛날에는 밀평이야. 그러면 여자를 집에 가둬놨어. 나오지 마. 사회활동 못해. 이게 웃기잖아 이게. 그래서 민주사회가 된 거예요. 여자도 아니지. 나와서 운동을 해. 일을 하라. 운동이 아니라 일을 하라는 거지. 대신 남자처럼 일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수영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여자야. 일본 갔다 와라. 한국 일본 갔다가 돌아오니까 막 수염이 나고 해가지고 다시 남자야. 하나 재미없지. 되게 크게 기대했죠. 그래서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음속을 이용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근데 모든 주파수가 다 나오는데 내가 필요 없는 대역은 다 흡음을 시켜버리겠더라. 근데 얘가 굉장히 그거 말고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아까는 이게 박스형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겼어 이렇게. 온갖 정도의 정제파가 다 생겼잖아. 그렇죠? 그게 어쨌든 쏟아져 나온 거였잖아. 아 이건 아니고 요거
근데 미러는 그게 없어. 뒤가 계속 뚫려 있는 거잖아. 쭉 나가는 거. 이렇게 그 공명 관련된 더러운 소리는 없는 거야. 뒤가 계속 뻥 뚫려 있는 거니까. 대신 뚫려 있는데 이렇게 꼬아놓은 거 되는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레조넌스에 관련된 더러운 소리는 없는 거예요. 미러형은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WF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 이거 빨리 안 써.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어놓은 거야. 그냥 이렇다는 거. 소리는 아주 맛있습니다. 소리가 맛있다. 아주 좋은. 특이한 점 사운드를. 그러니까 많이 다른 거야. 그리고 이거는 플랜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거 그 영국 애들이 이제 좀 만들고 하는 거지. 뭐 팔색조처럼 소리를 바꿔줄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내가 흡음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는 꽝이다. 그리고 WF도 안 좋다. 가성비가 안 좋다. 하지만 내가 뭐 돈 많고 뭐 이렇게 남한테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 해보면 돼. 이게 소리를 진짜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몇 가지 팁인데 이 갈수록 좁아져야 돼요. 이렇게 뒤가 이렇게 갈수록 좁아져야 있잖아요. 이 점이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넓어지면 점이 안 나오죠. 이 넓어졌잖아요. 이 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좁아져야 된다는 거. 이 좁아지는 것들도 많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뭐 이게 점이 더 이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로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직선으로 쭉 나가고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꼬여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좁아지면 있잖아요. 좋은데 이게 특성적으로 보면 제일 낫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뭐 1m 스피커 뒤로 1m 집에다가 이거 큰일 나겠죠. 의자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요거랑 유사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쉐입만 나오지 흠이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흡음을 때려 넣는 거예요. 흡음제를 때려 넣으면 소리 색깔이 팍팍팍 바뀌는 거예요. 흡음제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죽겠죠.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이거. 나중에는 뭐 다 죽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렇게. 특히 이렇게 딱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꺾이는 부분에다 이게 다 흡음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취미로 만들어 보세요. 커피 브레이크. 그냥 박스예요. 이게 저기 입구만 아니 출구만 줄이면 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똑같이 오는데 출구만 줄이면 갖다가 확 줄이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서서히 줄이죠. 이거는 이게 이제 지금 이 자료는 있잖아요. 어거스 퍼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요거만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의 다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 페이퍼를 보면 돼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만들어봤다 보면 돼요. 거의 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어거스 퍼거스 자료예요. 자, 이제 박스 제작하는 거야. 크로스오버 오일 다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뭐 멋있는 거 있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다 스피커인 거예요. 그래서 박스 제작이 돼서 그 1950년대 올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다양한 박스 뒤에 사람들 때문에 이게 박스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박스 모양을 다 만들어서 이 점이 뭐냐고 하면 스피커를 달아본 거예요. 달아봐서 이제 1m 앞에서 마이크로폰 다 재본 거예요. 이게 할 일이 없어서 다 만들어 본 거예요. 다 재본 거예요. 그렇게 재보니까 특성들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구형일 때가 최고 좋죠. 그렇죠? 구형일 때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그런데 이 원통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5dB 바뀌는 거예요. 정사각형 이것도 거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냐고 하면 바로 여기 또 여기 엣지 있죠. 엣지 여기 이 엣지 있잖아요. 엣지에서 해결된 이게 다시 더해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느 특정한 건 더 커지고 어느 특정한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 원이 최고 심하죠. 왜? 원은 스피커로부터 이 거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다 보니까 이게 탁 대주는 게 더 선명하게. 정사각형만 한다고 해도
이쪽하고 이쪽 내 보통이랑 같이 모르겠지만 또 코너 쪽은 조금 더 멀죠. 그래서 조금 더 덜한 거고 직사각형이 되면 이게 직사각형이 있거든요. 이건 덜 덜하죠. 왜냐? 요 길이 스피커에서 위 아래 좌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낫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다가 약간 단차를 주면 더 낫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린더에다 박으면 조금 더 낫고, 뭐 이런 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 스피커 이거 이 쓰레기 불태우고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고 하면 이거는 딱 0도 이것만 누르는 거예요. 회전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스피커를 0도에서 제거 안 되냐고 하면 0도에서는 회전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 내가 젖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옆에 거 조금만 젖어 있잖아요. 싹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시간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원통이 해가지고 다루면 굉장히 0도 보면 더럽잖아요. 조금 많이 덮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경도가. 그렇죠? 0도에서 볼 때 꼭지미니까 모든 이게 원주가 있잖아요. 이게 내 동일 그리니까 잘 보이잖아요. 한 10cm만 옆으로 가더라도 있잖아요. 다 다를 거잖아. 그러면 싹이 좀 평탄화가 돼. 그래서 0도에서 제발 안 되는 거예요, 스피커는. 너무 과장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스에 대해서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외관에 대해서. 0도가 오면 이렇게 보이거든. 그러면 있잖아요. 정사각형 스피커, 직사각형 스피커 저거는 다 없어졌었어야 돼요. 지금 직사각형 스피커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 아까 변화를 본 거예요. 정육면체 되게 많죠. 근데 구형이 최고 좋죠. 구형은 왜냐? 다 쑥 넘어가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뀌는 게 없죠. 그러면 회전이 없는 거예요. 구형이 그러면. 그래서 구형 스피커가 좋은 거지. 그런데 이것도 또 웃기는 게 있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헤드이 없으니까. 안쪽은 이제 개판인 거예요. 안쪽은 전부 다가 어떻게 될까요? 정제파가 딱 하나의 주파수인 거예요. 그래, 안쪽에 흡음질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안 해주면 그게 스피커 유닛 자체를, 소리 자체를 들어온 거예요. 헤드는 없지만 스피커 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직육면체도 플러스 3-1이죠. 그럼 이거 없어져야죠, 이거. 지금 있잖아요. 하이파이 스피커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2dB 이내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번에도, 어제도 여기 오늘 계속 이야기하지만 마이크로폰 한 점, 특히 영도에서 보는 것들은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스피커 박스 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 사람은 천재임에 틀림없어요.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은. 엄청난 프로그램이에요. 거의 독고다이를 혼자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스피커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에르메스 장비부터 다이아몬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박스가 설계됐을 때 있잖아요. 유닛이 박스에 박혔을 때 모든 주파수 특성이 있잖아요. 회절, 정제파, 흡음 다 계산해 주는 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크랙 버전도 너무 많아. 널린 게 크랙 버전.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 양반이란다.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제 저번에 이거 봤죠, 이거? 윙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 딱 한 번 더 보여드리겠어요. 스피커.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요, 소리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그렇죠? 음만만 있죠. 크기만 있는데 이게 인텐시티 프로그램을 향해지면
소리에 날아가는 방향하고 그 크기를 나타냈었어요. 그래 그걸 갖다가 화살표 길이가 길면 소리가 크게 날아가는 거고 화살표 방향 소리 날아가는 방향을 그 주파수에서 이게 트위터하고 우퍼가 있죠, 그죠? 투웨이예요. 적당히 크로스오버가 있을 거예요. 나 그건 얼마인지는 몰라. 다시 저주파수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다 바뀌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가보면 특징 주파수가 막 죽고 뭐 그래요. 그죠? 나는 저 스피커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는 소리를 날릴 것 같은데 뭐 하기 늦지 않죠? 맞나?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있잖아요. 막 이빨 세는 사람이 다 있지만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빨을 어떻게 좀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퍼하고 트위터 유닛을 위치를 다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상당히 궁금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박스 사이즈는 대충 안 보여요. 그럼 이거 어디다 박아줄지 우퍼 트위터 어떻게 박아줄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궁금하겠죠. 그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특성이 어떻게 바뀌고 소리 어디 방향 날아가는지 그걸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8인치 우퍼를 있잖아요. 8인치 지금 내가 지금 6.5인치예요. 8인치면 밀면 되는 겁니다. 8인치 우퍼를 가지고 처음에는 무한배풀에 달아봤어요. 그럼 특성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무한배풀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들도 딱 대칭적으로 있잖아요. 다 날아가죠. 수평각도로 수직각도로 완전히 대칭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뭐 적당한 사이즈였게 아까 사이즈가 나왔나요? 박스 사이즈가 안 나왔구나. 적당한 박스에다 넣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이 저음이 안 나오죠. 이게 바로 배플 스텝 음각이라. 원래 유닛은 이 저음이 나왔어 여기. 근데 박스에 다는 순간 저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무한 배플일 때는 벽이 무한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6dB이 대해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뒤로 오면 허당이지 않습니까? 뒤로 3개 쪽 이렇게 그렇죠? 허당이죠. 그렇죠? 벨기에라치 같은 경우는 바닥이 3.3m야. 내가 박스가 이만해. 그러면 이거 뭐 뒤에 다 들어가네. 그러면 반사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쑥 꺼져버려. 그래서 6dB이 쏙 빠져버려. 그 굉장히 중요해요. 유닛 사오는데 감도가 90dB이래요. 무한배플에서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한배플에서 되거든. 그러니까 90dB 쫙 나왔어. 왠가 실제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설계할 때는 90dB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84dB 맞춰야 돼요. 왜? 정이 쑥 빠지니까. 이게 빠져버리니까 여기가. 아까는 약간 이렇게 나오고 약간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 헤드 튀는 것들도 있죠. 헤드 때문에 튀는 놈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엉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박스에 넣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박스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박스가 커지면 이게 좀 꺼지는 게 좀 밑에서 꺼지겠죠. 무한 배풀이다 그러면 이렇게 갈 거고 박스가 조금 줄어들면 요렇게 뭐 요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 박스가 더 작아지면 더 높이 튀었다가 이렇게 더 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이걸 갖다가 약간 밑에 쪽에 그리고 가운데 쪽에 우퍼를 약간 위쪽에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주는 거야. 이게 그 수직 방사라는 거죠. 위아래로 방사하는 게 이게 약간 약간 밑으로 방사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 박스에 닿는 순간 제가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수평으로 날아갔죠. 박스가 무한 배풀일 때는 그렇죠? 이렇게 갔다고 근데 뭐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또 트위터에 트위터 무한 배풀을 논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트위터는 그래서 이것도 무한 배풀이니까 수직으로 잘 나왔죠. 이게 대칭으로 돼가지고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1인치 센터 배풀에다가 담은 거예요. 1인치 트위터를 배풀에다 센터에다 달고 있잖아요. 센터에 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프셋을 옆에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여기 받고 이렇게 해본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받고 이런 것들 해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딱 배풀에 넣은 순간 출렁출렁이기 시작하죠.
이것도 출렁출렁하죠. 그러니까 100%에 닮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내가 밴드를 이야기해줬죠. 100% 없이 이렇게 그냥 공 같은 데다 딱 박아가지고 이게 트위터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서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이런 트위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센터에다가 뭐 미드 가운데 여기에 요거 라인에다가 먼저 해보고 요 라인에다가 센터에다가도 박아보고 약간 센터인데 약간 아래 쪽에다가 해보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렇게 박아보면 이것도 또 각이 뭐 이건 좀 달라. 이거 수평처럼 나오는 게 아니야. 특정 변경이 막 바뀌는 거예요. 완전 센터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해본 거예요. 또 코너에다 따라가서도 해보고요. 여기다 해보면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프 어쨌든 이 두 개가 우프에다가 박스에다 달리면 백플 스텝 효과가 생겨가지고 저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출렁출렁 이런 게 생겼죠. 자, 우프 유닛을 달았는데 3kHz 이상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게 풀레인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풀레인지 스피커인데 3kHz 이상을 달아줘요. 3kHz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 아래로 쳐박는 거예요. 6도 아래로. 소리가 이렇게 나가요. 얘가 보면 이제 약간 밑에 쪽을 날라가거든요. 저주파수였으나? 그런데 더 웃긴 건 이제, 고주파수 있어. 고주 3kHz 이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저주파수에 3kHz 밑에. 이거는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번 투에 간다고 하면 저주파수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퍼가 밑에 쪽에 달리면 있잖아요. 소리가 위로 날아가요. 가운데 달리면 수평으로 와. 위에 달리면 아래로 쳐박는 거예요. 저음이 있잖아요. 위에 달리면 아래로 보고 밑에 달리면 위로 보고 가운데 달리면 앞에 나가고. 그러니까 멀쩡한 유닛도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장착하는 순간 집 날아갈 길이 정해진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아까 우퍼를 아래쪽에 다니까 위로 쳐다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치? 근데 트위터랑 같이 달았어. 이거 트위터 앞에 있잖아. 우퍼 뒤에 있죠. 그러면 요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쳐박는 거예요. 크로스오버 되겠어요. 그러면 우퍼를 하늘로 보고 뭐 3km다가 1km, 5km는 밑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별로 안 좋은 거지. 근데 이걸 있잖아요. 우퍼를 위에다 다는 거야. 우퍼를 위에다 다는 게 밑에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도 위에다 다는 거야. 그러면 크로스오버 대역도 이래 쳐다보겠죠. 그러면 1에서 또 5km까지 그 밑에 대역도 전부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손을 바라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있잖아요. 장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개 빠진 게 뭐냐? 크로스오버는 아직 안 넣었어. 크로스오버가 하면 또 골치 아파져. 그까지 또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일단 모르겠어. 크로스오버 모르겠고 물리적으로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 트위터예요. 트위터를 있잖아요. 중간에 다는 것보다 있잖아요. 약간 옆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제게 옆으로 달려있죠? 옆으로 달려있죠? 이렇게 달리면 편차가 많이 줄어들어요. 출력이면 정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보면 출력이면 정도가 아까 1.57, 1.89, 2.41 이렇게 됐는데 다 줄어들죠? 1.8, 1.1로 줄어들고 2.4, 1.1로 줄어들고 데시벨이 다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트위터가 옆으로 가면 좋은 거예요. 센터에 아니죠. 그럼 이것만 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 첫번의 말씀. 지금 뭐 대부분 오디오 스피커는 다 센터 박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만큼은 좋아지는 거예요. 대신 옆으로 가면 있잖아요. 소리가 옆으로 날아간다는 거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타협을 본다고 하면 센터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위아래만 본 거예요. 위아래만. 요 스피커에 완전히 딱 가운데 놨다. 그러면 이게 딱 정면으로 날아가요. 조금씩 우리 위로 놓잖아요. 그러면 점점 위로 많이 켜요. 트위터가 가운데 있다가 위로 가면 점점 위로 기는 거죠. 소리 점점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트위터를 만약에 여기다 달아놨다. 그럼 소리는 요렇게 나가. 왜 패들 때문에. 이렇게 꺾여버리잖아요. 여기는 한참 가다가 꺾이는데 여기는 바로 꺾이는 거는 위로 올라가요. 그럼 내가 입에 든다고 하면 이 소리 위로 날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있잖아. 립을 가지고 온갖 종류를 다 만들어 봤어. 뭐 원통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계란 타입도 있고요. 피라미드 타입도 있고 막 베벨을 갖다가 뭐 작게 준 거, 큰 게 준 거 이런 것도 있고 여기 피라미드도 있죠. 뭐 직사각형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봤는데 보면 어쨌든 이렇게 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쪽에 있는 게 있잖아요. 정면에서만 보면 있잖아요. 이게 편차는 되게 적은 거예요. 편차가 적잖아요. 편차가 적죠. 여기서 편차. 요거보다는 편차가 다 적잖아요. 뭐 어떤 형태로도 있잖아요. 스피커가 센터에 박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게 이게 위에서 위로만 봤는데 그게 더 편차가 적는 거야. 그래서 좋은 거지. 이게 0도일 때 여기서 볼 때 편차가 돼서 적었어. 문제는 뭐냐? 소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박스 상단에다가 트위터를 배치하면 평균음의 편차는 줄어든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인즈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2인치 정도 플레인즈로 가지고 이제 저주파수까지 500에서 10km까지도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그 우퍼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스피커도 상관이 없이 박스 상방향에다가 우퍼를 배치할 때 평균음압에 대한 편차가 줄어든다. 왜 편차가 줄어드냐 그러면 내가 딱 가운데 있으면 자 이게 여기 위하고 아래가 회절돼가지고 봤을 때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위로 가면 있잖아요. 이쪽이 좀 다르죠. 길이가. 그렇죠? 소위 말해서 공진 모드가 다 다르게 걸리는 거예요. 그 회절이 다 다른 주파수가 생기기 때문에 편차가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육면체 SPL 변화가 가장 크고 뭐 그 다음에 직육면체, 피라미드, 달걀형, 실린더, 구형순으로 줄어든다. 예. 가장자리를 경사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베벨 있잖아요. 이 베벨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내가 저거 말고 있잖아요. 저렇게 주면 SPL 변화가 좀 더 감소가 된다. 구형이 있잖아요. 공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최소 SPL 변화를 가져다 주고 달걀형이나 실린더형도 굉장히 작은 게 있다. 이거는 영도에서 봤을 때만 이야기치고요. 하지만 피라미드형하고 직육면체 박스는 크게 뭐 차이가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박스 상부, 하부에 배치된 유닛은 중앙에 설치된 유닛에 비해서 낮은 SPL 변화를 줍니다. 그렇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립을 이용해서 있잖아요. 직사각형하고 약간 원통, 이게 원통형은 아니지만 전면이 약간 R을 준 거 이런 식으로 R을 이렇게 R을.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R을 준 거로 두 개를 본다고 하면 차이는 있죠. 두 개가 요거하고 직사각형하고 원통형하고 차이는 있지만 미안하다. 이것도 0도일 때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박스 쉐입에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뭐 너무 많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쉐입이 돼서 차라리 그게 투자할 바에 여기에 분할 진동 안 생기고 아까 뭐 박스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다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브레이싱 잘 달아주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너무 쉐입에 너무 연연하는 것들은 그러면 왜 시장에서는 하이파이 스피커에서 쉐입에 그렇게 많이 연연하냐? 그 눈에 보이는 거거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특별한 쉐입도 나오고 많이 팔아먹을 거잖아요. 업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미드레인지인데요. 미드레인지 박스 유닛이 있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이렇게 챔버를 만들어 주는데 요것도 여기 뒤에 있잖아요. 요거 이게 이렇게 그 정접화가 안 생기게끔 있잖아요. 서로 유닛하고 벽이 서로 안 마주 보게끔 하고 요 안에도 흡음재를 갖다가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박스 영상 뭐 황금률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 흡음재가 더 중요하다는 흡음재가. 둘 다 잘 되면 더 좋겠지. 하지만 흡음이 더 1번. 그러니까 박스 치수 비는 개선의 후순위라는 후순위다. 흡음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죠. 둘 다 잘해주면 좋아.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게 보기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하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할 수는 좋겠지만 그걸 알아서. 그래서
이게 안에 일단 흡음재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흡음재를 넣어주면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요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웃기죠? 뒤에 50%는 사실은 바깥에 소리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게 내 앞에서 쟤는 이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마이크로폰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차적으로 본다면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50% 갇혀있는 그게 여기 유닛 있잖아요. 여기 장착될 유닛 있잖아요. 여기 영향을 줘가지고 그게 1m 앞에다 여기다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아까 이 출렁이물 정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저 안에 들어있는 130dB 이상 큰 소리 있잖아요. 크게 들을 때는 한 150dB까지 올라가겠죠. 아까 90dB일 때 13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내가 크게 들으면 내가 펑펑 해가지고 110dB 된다고 가면 150dB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음향대포죠. 안에 들어가면 미쳐버리게 나오고. 그거 아마 개미도 못 살 거야? 개미는 살려나 모르겠다. 어쨌든 이제 그게 영향을 다 미쳐가지고, 이게 특성을 바꾼 거예요.